자, 이번 시간은 문자도 예술이다 라는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 단원은 문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문자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문자가 지닌 조형성 자체가 아름다움의 요소를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작가가 선택한 표현 소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안상수 작가의 웃음꽃 한글입니다. 자, 답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희응, 희응, 희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자, 뜻을 보자면 희응이라는 한글 자음을 나뭇가지에 다양한 크기로 붙여서 나뭇가지에 핀 꽃송이 모양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크기의 희응이 하하, 호호, 히히 등의 웃음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자의 특징을 이용해 나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희응은 인터넷상에서 모음을 생략하여 웃음의 감정을 빠르고 간략하게 나타내는 언어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꽃송이를 희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문자가 가진 조형적인 특징을 활용하여 웃음꽃이 피는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안상수 작가의 웃음꽃 한글은 한글 자음 희응으로 표현한 나뭇가지 끝에 핀 작은 꽃들은 앙상한 가지에서 작고 귀여운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희응의 모양이 노란 기아 도형과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밝고 희망적인 느낌을 줍니다. 안상수 작가는 그래픽 아티스트 안상수는 한글 글꼴 개발과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며 한글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왔습니다. 그는 한글 서체의 가장 큰 고정관념 중 하나였던 네모틀 글꼴에서 벗어난 안상수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안상수체는 받침이 모음이 가운데 아래로 정렬되어 자간이 불규칙하게 형성됩니다. 저서로서는 한글 디자인, 한국 전통 문양집 등이 있습니다. 자, 문자의 기능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점과 획으로 이루어진 문자는 기록과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지닌 표현 매체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문자를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예, 서각, 정각 등의 작품에서는 획의 기운 생동을 통해 작가의 인격과 성품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통 회화 중 문이나 속에서 문자는 여백의 한 공간을 차지하며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거나 그 자체로서 그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서와 동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와 동원은 뭐냐? 전통 회화에서는 시, 서, 화가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글이나 그림 모두 작가나 감상자의 마음을 담아 표현할 수가 있고 선을 위주로 하며 사용하는 도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와 동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문인화에서 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문 서체 변화 과정을 나가기 전에 여기 한번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희 작가의 산숭의심 유천희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글씨 보이나요? 자, 이 글씨는 김정희의 현존하는 서예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두 폭이 아닌 한 폭의 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떼어져 팔려나갔다가 호암미술관에서 수정하게 되면서
다시 한 폭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숭의 심 유천이에는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하늘에서 놀고 바다에서 노는다는 의미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수면과 하늘에서 노는 학처럼 바다 위를 나는 기러기처럼 기품 있는 명예를 누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옆 페이지를 보면은 서예는 현대에 와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예의 한 종류인 컬러그래피는 손으로 아름답게 쓰는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재료를 이용해 다채로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획의 굵기와 강약을 조절하고 글자의 색을 가미함으로써 표현에 맞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의 표정을 담아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의 개념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작품 박기원 작가의 원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에서 전시 서로 통일아가 열렸습니다. 전시는 만국분단 통일 등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작품은 만국 부분에서 선보인 설치 작품입니다. 작가는 평화를 주제로 쓴 3,500여 개의 작품을 끊없이 계속되는 둥근 원으로 새롭게 설치를 하여 일자 만다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다라는 산스크리티어로 둥근 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밑에 살라자르 작가의 크리에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는 헌책의 책장 한 장 한 장을 정교하게 자르거나 접어서 문자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한 북아트 작품입니다. 낡은 책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문자들이 작가의 정교한 작업에 의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정사 학생 작품의 풍덩이라는 작품을 보면 파란색 수채물감과 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종이에 투명도가 높은 다양한 파란색의 물방울을 얹어 표현하였습니다. 물에 풍덩 빠져서 사방에 물이 튀는 모양을 글자의 주변에 물방울을 뿌려 생동감 있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 옆에 오른쪽에 이현수 학생 작품의 자연은 열매가 맺고 단풍이 물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솔잎, 도토리, 꽃사과 등 자연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자, 한문서체 변화 과정에서 전서는 첫 번째 전서, 갑골문과 금문이 간략화된 형태로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수평 수직을 이룹니다. 획이 곡선이며 자형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입니다. 두 번째 예서는 획의 굵기 변화가 있고 가로획의 오른쪽에 파책이 있습니다. 전서의 곡선을 직선으로 간략화시킨 형태로 자형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입니다. 자, 세 번째 해서는 서법을 익히는 기본적인 서체로 가로획보다 세로획이 굵은 정자체입니다. 행서는 해서를 약간 흘려 쓴 반흘림체로 가장 널리 실용화된 서체입니다. 점과 획이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적절한 연결과 생략에 변화가 있는 서체입니다. 그 다섯 번째 초서는 속서를 위해 만들어진 완전 흘림체입니다. 실용성은 없으나 예술로서 많이 쓰이고 점과 획의 연결과 생략, 단순화가 많습니다. 자, 영자팔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자팔법은 뭐냐? 붓글씨로 한자를 쓸 때 자주 나오는 기본 점약을 쓰는 법 8가지를 길영자를 통해 익히도록 만들어 놓은 운필 방법을 말합니다. 해서의 운필에 대한 기초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팔법의 필세를 모두 갖고 있는 영자를 배우면 모든 글자에 능하게 됩니다. 자, 8개 이렇게 쭉 나오죠. 8개에서 첫 번째 측은 기운점이고 륵은 가로금, 가로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는 내려금, 세로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갈고리, 책은 오른쪽 치침, 략은 긴 왼 삐침, 일곱 번째 탁은 짧은 왼 삐침, 책은 파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측, 르, 적, 노, 그리고 책, 약, 탁,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화 작품의 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구의 뜻은 서예 작품을 종이나 비단, 금실 등 발라 꾸미고 나무, 금속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나 액자, 병풍 등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 표구의 형식으로 보면은 권축, 서면, 선면, 서간, 편액, 병풍이 있습니다. 일단 권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말아 제작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맙니다. 자, 축은 가로에 비해 세로가 긴 걸개 형식의 족자입니다. 자, 선면은 부채로 제작된 그림이나 글씨입니다. 서간은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편지, 편액은 건물에 이름을 써서 거는 널빤지, 병풍은 방풍, 공간을 장식하거나 가리는 용도로 제작합니다. 자, 전각과 서각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각의 개념으로는 인장의 역할을 하고 주로 돌의 색입니다. 깨지기 쉬운 돌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뒤집어 새김으로 인주를 묻혀 찍었을 때 글씨가 바르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서예나 그림의 부속물로 취급받았지만 현대에는 독립된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정각의 종류에는 성명인, 아호인이 있습니다. 자, 성명인은 백문인 음각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새긴 것, 글씨로 파고 배경을 남김, 붉은 인주를 묻혀 찍으며 흰 글씨가 나옵니다. 아호인, 주문인, 양각은 호를 새긴 것이고 배경을 파고 글씨를 남기며 붉은 인주를 묻혀 찍으며 붉은 글씨가 나옵니다. 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양각, 아호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서각의 개념으로는 서와 각이 합쳐진 말로 명필과와 붓으로 쓴 글씨로 주로 나무에 새기는 것입니다. 글씨를 정확하게 옮겨 새기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조각가는 예술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장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현대 서각에서는 쇠, 돌, 흙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컬리그래피를 한번 볼까요? 컬리그래피는 뭐냐? 요새 이제 글씨에 대해서 글씨를 예쁘게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는 많이 나오는 이제 글씨 쓰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바로 컬리그래피인데 이 자세한 얘기는 글자의 올바른 자연과 배열에 따라 아름답게 쓰인 손글씨를 말하며 획의 굵기, 크기, 색상, 획의 연결과 생략 등의 변화를 통해 감정, 성격, 역사, 사상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바탕으로 2차원적인 인쇄술을 나타내는 문자 디자인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현대에는 사진까지 첨부하여 그래픽 디자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문자의 조형적인 형태를 디자인하는 커뮤니케이션 아트의 일환으로 글꼴, 행과, 열의 배열을 통한 가독성을 넘어 감정, 심리, 인상, 사상, 성격 등을 포함한 시각적인 형태로 기록하거나 표현하는 포괄적인 방법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글, 그림, 공간, 움직임 등을 문자로 구성하는 모든 디자인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문자와 매체와의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4페이지. 오늘날 문자는 섬유, 플라스틱, 금속, 유리, 조명 등 다양한 재료와 만나 각종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광고 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자는 현대 미술의 여러 매체와도 융합하여 작품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문자의 조형적 아름다움이 매체와
만난 다양한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브루타니오의 자비한 작품을 보면은 신비감이 느껴지는 유연한 곡선의 아랍 문자를 이용하여서 허공의 공간 속에 문자를 그려낸 컬리그래피 작품입니다. 조명등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빛이 지나간 길을 사진이나 영상에 담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셔터가 닫히기 전에 정확하게 빛의 색상, 굵기 등을 조절하여 허공에 그려내야 하는 정교한 작업으로 한 공간에서 빛의 위치와 방향을 달리하여 깊이 있는 공간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세종문화회관 한글 의자 공모 당선작을 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10년에 세종이야기관 개념을 기념하여 한글 의자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700여 명의 시민이 심사를 하면서 당선된 작품들을 실무 의자로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작품은 공모전 당선작 중 하나로 한글의 부드러운 곡선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의 형태로 활용하여 여러 사람이 여러 방향으로 기대고 앉을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밑에 28자의 속삭임 1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28자를 모티브로 하여 줌치기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음과 모음들을 이어붙이고 빛과 그림자를 통해 공간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자, 줌치기법은 뭐냐? 전통적인 공예 기법의 하나로 두 겹의 한지를 물에 붙여 적시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착시킨 후에 줌을 넣어서 마치 천과 같은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닭종이로 만든 한지를 몇 시간 동안 물에 담가 주무르고 두들기다 보면 닭나무의 섬유질이 광목처럼 질긴 성질이 됩니다. 자, 이상훈 작가의 한글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을 보면 568번째 한글날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옆에 서유아 작가의 심신, 이 작품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자재를 활용하여서 문자도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익살스럽고 단순한 구성이 돋보이도록 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문자를 한번 볼게요. 문자와 재료를 서로 융합하는 사고 과정에서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문자의 원형에서 벗어나 자음과 모음이 가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활용하여 표현합니다. 평면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 표현, 영상 매체의 활용한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사진,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간적인 흐름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섬유, 플라스틱, 금속, 유리 조명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각종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광고 등으로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문자가 갖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나는 문자의 표현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이상현 작가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경기도 아리랑에서 나왔던 노래를 이제 종이에 수묵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답안은 어떤가요? 이 답안은 뭐냐? 자음의 강한 목색과 번짐이 모음의 부드럽고 자유로운 선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문자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에 새들이 때를 지어 앉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번 형성평가도 없으며 수업 듣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